때는 1936년 그의 베를린 올림픽이 한창이던 여름. 올림픽에 심취해 있는 명탐정 아카우지, 그리고 일본 명탐정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とにかくちょっと声を落としてくださいね。 더부살이 중인 청년 키사나기. いらっしゃいませ。 평소와 같던 무더운 어느 날, 키사나기의 풍경을 울리는 여성이 찾아옵니다. これを買っ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10円でいかがでしょう。 10엔이면 당시 노동자들의 평균 주급으로 오늘날 한국 돈 2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あなたの手が触れた途端に値が上がったんですよ、マドマーゼル。 키사나기의 플러팅이 부담스러운 그녀. 60銭で結構です。 그녀가 판매하려는 책들은 모두 신데렐라 동화책. 환심을 사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ソンドリーヨン入れてチューヌフォアドンザンペイーロアンタ。 유창한 불어 실력을 뽐내며 舞踏会でガラスの靴を落とし王子様に見つめられてお姫様になるお話だね。 자연스레 관심을 유도하지만 그녀의 호감을 사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자 じゃあこういう話興味ある。 ABC 殺人事件。 마침내 그녀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あれを解決した探偵の赤藤隆って知ってる？ええ、名前だけはとっても美男子なんですってね。 한간에 떠돌던 소문의 미남 명탐정은 바로 이분이었으나 レディー実はこの僕なんだ。 키사나기는 미녀를 얻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편이었죠. 그럼에도 결국 あー、でもやっぱり私帰るわ。さよなら。あ、ちょっと待って。せめて名前を。 인연을 놓치고 맙니다. ありがとう。頑張るよ。 그리고 나서 얼마 후 한 남성이 서점에 찾아왔습니다. 何かご用ですかな。私夏木和之進と申しますが、 의뢰인은 상하이에서 미술품 매매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できれば赤藤さんに直接お話しいたしたいのです。あ、ですからどうぞ。難事件が起きるとさっそうと現れ、必ず解決する美男子探偵の赤藤隆さんをお願いいたしたいのですが。申し訳ありません。私が赤藤隆です。これは失礼いたしました。いえ、こちらこそがっかりさせてしまいまして。 그렇게 아카우지를 만났으나 이상하게도 의뢰 내용은 일절 언급 없이 ご足労ですが、明日私の家へ来ていただけませんでしょうか。お宅へ。 내일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하죠. 厄介なことが起きているのです。 다음날 아카우지는 키사나기와 함께 약속대로 의뢰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立派なお屋敷ですね。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건 小暮さん。 친분이 있던 형사 코구레. 赤藤さどうして小暮さんこそ。ん、いや実は 의뢰인이었던 나츠키가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後頭部を一撃です。この石が凶器だと思われます。 현장이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 땅은 파놓았지만 시신을 묻지 않았고 まるで見つけてくれと言わんばかりですね。 또한 この上着、丈が短くありませんか。 몸에 맞지 않는 짧은 상의와 こら勝手に触っちゃいかん。手伝ってあげようと思ったんですよ。 그리고 나츠키 옆에 놓여있는 텅 빈 유리병. 意外と鍵になるんだからな。 곧이어 관리인들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旦那様と奥様の部屋を変わったら縄で手足縛られているんですよ。 현장을 리얼하게 재현해주는 하녀. 猿靴をかまされていたんです。要領えねえな、竹子さんの話はよ。こういう時はな、要点だけをピシッと言えばいいんだ、ピシッと。 거들먹거리고 싶은 집사. 犯人は外国人ですね。それは要点というよりも結論ですよね。 내용은 2인조 외국인 강도들이 나츠키 아내를 묻고 나츠키를 끌고 갔다는 이야기였으나 그 얘기 또한 직접 본 것이 아닌 それが猿靴を外した後の奥様の証言なのですか。 나츠키 아내가 들려준 말을 그저 되풀이한 것에 불과했죠. さようでございます。最初からそういやいいんだよ。こう言っちゃなんだけれども、旦那様に天罰が下ったんですよ。 또한 나츠키는 미모의 세탁소 여주인과 자주 왕래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誰のことをおっしゃっているのです。肌手島子です。出入りの洗濯屋の女将です。 한편 잠시 쉬러 나온 키사나기. ごめんなさい。気をつけて
てくださいよ。 그리고 그곳에서 키사나기 이 풍경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お怪我はありませんか？ 그리고 그 진원지는 お名前を伺ってもよろしいですか？私はただの出入りの洗濯屋です。 세탁소 집딸 루리코입니다. 肌手瑠璃子と言います。どうして竹子さんと吉松さんがいないんですか？刑事さんと話をしています。こちらのご主人が何者かに殺されてしまったんですよ。 그녀는 사건 소식을 듣자마자 놀라서 돌아가게 되죠. 失礼します。あ、君洗濯物。口が軽いですね、如月君。 그리고 나츠키 상의에서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됩니다. 前略、お元気ですか？もう私のことを思ってはいないの？きっとそうね。誰か他の女の人と親しくなってしまったんでしょう。ああ、私とても悲しくてよ。如月君、普通に読んでください。これ。ああ、すみません。 내용은 미치루라는 여성이 사랑을 되돌리기 위한 고백으로 이 사건이 나츠키의 여자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つまりこれは女の嫉妬が引き起こした事件ですよ。すると寝室に押し入った2人組はみちるが雇ったんでしょ夏木氏が私に相談したかったこととは何なのでしょうか。小暮さん、夏木氏の弁護士の話が聞けました。う。何か分かったか？ 그리고 또한 나츠키의 수상한 행적들이 발견됩니다. 나츠키는 최근에 만난 세탁소 여주인 시마코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표를 건넸고 4万フラン、ニースに別荘が建ちますよ。金で関係を結んでたのか。 그뿐만 아니라 한 주 전 유언장 또한 새로 작성했는데 이전엔 아내와 아들이 절반씩 상속받게 되어 있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전 재산을 아내만 상속받게끔 변경하게 됩니다. 息子は夫人の連れ子でして夏木氏の実子ではないそうです。 수상한 정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まだご気分の優れないところ申し訳ありません。いえ、事件のあった時刻を覚えていますか。午前1時です。 나츠키 아내 키누코는 범행 시각을 새벽 1시경으로 증언하였으나 犯行時刻ならそれを証明するいいものがあります。ここに落ちてたんです。具合のいいことにガラスが粉々に割れています。これではっきりと時刻を。いやどうしました。 사건 당시 깨져서 범행 시각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손목시계는 起き時計は4時でしょ。こっちは6時を指してますよ。 현재 시간보다 2시간이나 빨리 움직이고 있었고 普段からよく進むと主人は申しておりました。 또한 아들의 행적은 昨日の晩ふらふらと旅に出てしまいました。 때마침 사건 직전 여행을 떠났다는 것이었죠. 本当によろしいんですか。やはりご子息のお帰りを待った方が。 이후 나츠키의 시신을 확인하게 된 부인 키누코. 그녀는 굳이 남편이 장례를 급하게 치르려 하였고 분명 남편이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편의 시신을 보고 놀라 기절하는 모습은 처음 소식을 접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이번엔 세탁소 여주인을 만납니다. 殺されたんですってね。大変失礼ではありますが、あなたと夏木氏が頻繁に会われていたことは分かっているのですよ。知りませんね。 나츠키에게 거액 의돈을 받을 만큼 중요한 비밀을 숨기는 듯 하였으나 ふざけんな。金と体と男と女の関係だったんだろ。なんです娘のいる前で失礼じゃありませんか。もう 형사의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해줄 리가 없었죠. 女一人で娘を育ててるんですよ。少々のことくらいいいじゃありませんか。奥さんに洗濯屋のおかみ、それに手紙のみちるという女。夏木氏の周りはご婦人だらけだな。 나츠키 주변의 여성들은 사건과 관련 있는 듯하였으나 어떠한 관계성도 찾지 못했고 どうも私は以前どこかでこんな事件の話を聞いたような気がするのです。 아카우지는 이번 사건의 단서가 현재가 아닌 과거에 있다고 생각하죠. それを間違いなく引き出すことさえできればキュウリ外れがっかり。 그렇게 일말에 실마리 도찾지 못한 채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こんにちは。サンドリオン。 키사나기의 그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また何か素敵な本を売りに来てくれたの？そうじゃないわ。今日はあなたに会いに来たのよ。 그녀는 키사라기를 만나러 왔지만 それで何か見つかったの？
실제 관심은 아카우지가 맡은 사건에 있었고 まあね。そうだ、あれだ。あれが意外に重要な鍵を握ってる気がするんだよ。何のことを言ってるの？殺人現場に落ちていた小さなガラスの瓶さ。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는 사실에 동요하는 모습이 그저 관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そんなものが手がかりになるの？ 그리고 그녀는 なんだかワクワクしてきたわ。ねえ赤藤さん、見られるところに連れてって。それは。 무리한 부탁을 하지만 でも。お願い。 키사나기는 아카우지를 열심히 따라다닌 덕분에 おい君彼を鑑識課倉庫に案内しろ 손쉽게 증거보관실에 들어올 수 있었죠. これね。あなたが言ってたガラスの瓶。そう。 한편 나츠키의 아들 토라오가 돌아왔습니다. 今回の旅行も絵を描くためだったのですね。 사건 당일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여행을 떠난 것이라 이야기하였으나 あの晩、虎尾さんは旦那様に向かってお父さんなんか死ねばいいって。それは本当のことなのですか？ 실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세탁소 집 딸 루리코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瑠璃子さんと結婚したいと考えてます。夏木氏は反対したのでしょ？ 그날 밤 나츠키는 둘 사이를 반대하였고 결국 이를 참지 못한 토라오는 아버지와 다툼 끝에 가출하고 만 것이었죠. 興奮して物騒なこと口走ることってあるでしょ。しだらな女の娘が何を偉そうに。結婚ですって冗談じゃないわよ。もうトラオさん、瑠璃子さんを送ってあげてください。 하녀는 세탁소 여주인을 사건의 원흉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아카우지는 토라오의 곳이 어딘지 익숙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赤藤さん、おふれさん、 사건이 발생합니다. 現場で押収したガラス瓶がなくなってるんです。なんですって？ 분명 증거보관실은 잠겨 있었고 담당자는 자리를 비워 누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 間違いなく私は責任を問われます。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키사라기는 솔직하게 자백합니다. 僕、中に入りました。如月君、友達に頼まれたんです。殺人事件に興味があるから見せてほしいって。なんだって？すみません。 심증으로는 그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彼女はそんなことしません。 끝까지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 키사라기. だから彼女は犯人なんかじゃありません。協力しないと逮捕するぞ。 하지만 결국 형사의 끈질긴 닭달에 몽타주를 그려줍니다. 君はあのお嬢さんをサンドリオンと呼んでいる。つまりあの似顔絵はデタラメだということです。 아카우지는 그림을 보고 키사라기가 그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かわいそうに小暮さん、今頃あの絵を持って走り回っていますよ。 나츠키의 시계를 조사한 결과 こんないい時計がそうそう進むとは考えられませんけどね。 그 시계는 그리 쉽게 빨리 가거나 하지 않기에 사건 발생 시간은 오전 1시가 아닌 밤 11시임을 알 수 있었고 事件のあった時刻を覚えていますか？午前1時です。 그러므로 나츠키 이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죠. 何のためにそんな嘘つくんですか？わかりません。 그렇게 아카우지조차 진실을 밝히지 못한 가운데 나츠키 리조텍에서 또다시 사건이 발생합니다. 赤藤さん、如月君、どうしたというのです？大変です。夏吉の家でまた死体が見つかったんです。なるほど。 헌데 이상한 점은 그 시신은 나츠키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거였고 더욱 이상한 점은 死体は40代の男性。顔を潰され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か？死因は心臓発作といったところでしょうか？ 아카우지가 그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였죠. ねえ赤藤さん、いい加減教えてくださいよ。どうしてあの第二の死体のことを予言できたんですか？ぬかみその底にあったキュウリをやっと取り出すことができたんです。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프랑스에 있던 한 일본인 가족에게 불운 한 일이 닥치게 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코야마스미. 妖艶な魅力にあふれる女でした。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일본인 부부의 방으로 들어간 메이드는 그곳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과 결박당한 채 누워있는 아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警察に対してスミエはこう説明しました。 사건 당시 2인조 강도가 들어와 자신은 결박당했고 남편은 저항하자 살해 후 도망갔다는 증언을 하게 되죠. 夏木事件とそっくりだ。 이후 파리에선 그 사건으로 떠들썩하였으나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사게 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누군가 그녀의 정체를 폭로하게 됩니다. 彼の名前は谷口茂。
画家の卵でした。 시게루는 스미에를 만나 곧장 사랑에 빠졌고 すみえは夫と別れたいと涙にくれました。 스미에는 남편에게 학대받고 있다며 시게루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게루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ところが 실제 스미에에게는 또 다른 연인이 있었고 私を利用したのです。 시게루는 그제서야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시게루는 배신감에 모든 사실을 폭로하게 되었고 그렇게 스미에의 범행이 드러나는 듯 했으나 この手紙が世に知れてからのスミエの変わり身は実に見事なものでした。 시게루의 폭로로 인해 스미에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となる身でありながら他の人を愛してしまった。 범인은 2인조 강도가 아닌 시게루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됩니다. 私は誓って潔白でございます。 그녀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국 모든 것이 この希代の悪女はついに無罪を勝ち取りました。 시게루의 범행으로 결론나게 되죠. 警察の懸命の追跡にもかかわらず谷口茂の行方は未だにわからぬままです。 이후 시게루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고 스미에 역시 자취를 감췄으나 그렇게 사라졌던 그녀가 スミエは再び現れました。 현재 시마코라는 이름으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였죠. 肌手島子と名を変えて。じゃあやっぱり夏木氏を殺した犯人も肌手島子なんですね。 12년 전 사건과 나츠키 사건이 똑같기는 하나 しかし夏木氏がこの世からいなくなったところで彼女には何の得にもならんでしょ。 나츠키에게 돈을 받고 있던 세탁소 여주인이 사건을 벌릴 이유가 없습니다. 何がどうなってんですか。 그렇게 범인을 추측할 수 없어 답답해하던 중 どうしたんですか。奥様、警察がトラオさんを逮捕してしまったんです。なんですって。 나츠키의 아들 토라오가 용의자로 잡혀갑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사건 당일 토라오가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射精旅行など大きな嘘だったんですよ。 사건 현장에 있던 유리병 또한 토라오의 유아용품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죠. 指紋も一致しました。しかし小暮さん、何よりも 그리고 중요한 건 범행 또한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例の第二の死体との関連もすぐに明らかになりますよ。 서점으로 돌아온 뒤 ね、何をずっと考えてるんですか。 깊은 생각에 빠진 아카우지. 一人一人の気持ちです。え？ 아카우지는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사건을 되짚어보게 되고 では夏木氏はどのような半生を送ってきたのでしょうか。 사건의 피해자인 나츠키를 통해 芸術の都で暮らしたこと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ね。 의문투성이었던 단서들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사건은 谷口茂。 12년 전 사라졌던 시게루가 나츠키가 됨으로써 흩어져 있던 사건들이 하나로 이어지게 되죠. 谷口茂はパリから逃亡しやがて上海の地に降り立ちました。 이름까지 바꿔가며 과거를 숨겼던 그는 상하이에서 큰 성공을 거둔 후 도쿄로 돌아오게 됩니다. ところが東京で小山澄江に出会ってしまったんです。 하지만 시마코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夏木氏はどれほど驚いたことでしょう。 나츠키가 반가웠던 시마코는 기쁜 마음으로 협박을 시작했고 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虎尾さんが島子の娘瑠璃子さんと結婚したいと言い出したのです。 반대로 협박에 견딜 수 없던 나츠키는 결국 아내 키누코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夫を心から愛している絹子さんは全てを受け止め共にこの事態に立ち向かう決意をしました。 그리고 시마코의 협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12년 전 사건을 이용하여 나츠키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기로 계획하게 되죠. すなわち夏木氏の存在をこの世から消し去る方法を、その計画を実現するためにまず遺言を書き直しました。 그 첫 번째로 자신이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모든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게 되고 자신을 대신할 시신을 구한 나츠키는 그를 자신처럼 위장시키게 됩니다. 夏木氏の服を着せ人相を分からなくして絹子さんが夫であることを認めれば夏木氏はこの世から消えたことになるのです。 이후 아카우지에게 찾아가 자신이 공경에 처했다는 인상을 남긴 뒤 집으로 돌아온 후 혹시 토라오가 자신이 시신을 구분할 수 있기에 일부러 싸움을 걸어 멀리 떠나보내게 되죠. 偽の遺体を確認するときに虎尾さんがいては厄介だと思ったのです。 범행 시간 또한 위장합니다. おそらく夏木氏は11時40分の最終列車に乗って逃げるつもりだったのでしょう。 당시 오후 11시경 범행 시간을 오전 1시로 위장하기 위해
시계를 2시간 빠르게 돌려놓았고 そこで犯行が午前1時に行われたと偽装したのです。 모든 준비가 끝난 나츠키는 자신의 시신이 손쉽게 발견될 수 있도록 집 근처에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死体はすぐに発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だから分かりやすい場所を選んだのです。 그렇게 모든 일들이 각본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였으나 결국 누군가에게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죠. 結局犯人は誰なんですか？この事件にはもう一人謎の人物が残っています。 또한 밝혀지지 않은 여인 미치로. あの手紙は夏木氏の上着から出てきたんですよ。いいえ、あれは虎尾さんの上着です。 え？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나츠키는 체격에 비해 작은 겉옷을 입고 있었고 그에 반해 집에 돌아온 토라오는 몸에 맞지 않는 큰 옷을 입고 있었기에 おそらく喧嘩した勢いで間違えて夏木氏の上着を着て飛び出したのでしょう。 두 사람이 옷이 뒤바뀌었다는 명백한 단서로 나츠키 품에서 발견된 편지는 나츠키가 아닌 토라오에게 보낸 것임을 추측할 수 있었죠. そしてこの中にミチルはいました。 じゃあそのミチルが犯人なんですね。 토라오의 그림을 통해 미치루의 존재를 알게 된 키사라기. 그는 그림 속 여인을 알고 있었고 見つかってしまったのね。 곧바로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本当に腕のいい探偵さんなのね。 유리병의 주인은 사실 미치루였습니다. あれは虎尾さんに送ろうと思って買ったものなの。 키사라기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녀를 범인이라 확신합니다. 미치루는 전 연인이었던 토라오에게 자신이 마음을 전했으나 でも突き返されたわ。受け取れないって。他の女性と結婚するからって。 이미 루리코와 결혼을 약속한 토라오는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でも君は諦められなかった。 그를 포기할 수 없던 미치루는 사건 당일 밤 토라오를 만나러 갑니다. そこで君は懸命に地面に穴を掘っている男の後ろ姿を見た。 하지만 당시 나츠키는 토라오의 옷을 입고 있었기에 미치루는 그를 토라오로 오해하게 되고 気がついたら目の前に頭から血を流した男の死体があった。君はそこから逃げ出した。 그리곤 뒤늦게 자신이 유리병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トラウさんが逮捕された。警察が君にたどり着く。その前に逃げるんだ。あなた探偵なんでしょ。そんなこと。いいから逃げて。 키사라기는 그녀가 잡히는 걸 원치 않았고 이후 서점으로 돌아왔으나 木更木君、おかえり。ただいま。お出かけですか？ええ、すぐに来てほしいと小暮さんから電報が来たのです。 아카우지와 함께 경찰서로 갑니다. 赤内さん、思いがけない展開がありました。どうしたのです？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자수한 미치루를 만나게 됩니다. 夏木和之進を殺したのは自分であると先ほど実習してきたんです。どうして？ 그녀의 자수에 안타까움을 느끼던 가운데 기묘하게도 서점 앞에서 키사라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미치루가 있습니다. 私じゃないわ。みちるは私の双子の姉なの。 키사라기와 처음 서점에서 만났던 여인이 미치루의 동생이었죠. 本当に現場にあの瓶が落ちていたなんて。 그리고 자신이 언니를 위해 증거품을 가져간 것도 그녀였기에 ごめんなさい。あなたにも迷惑をかけたでしょうね。 키사라기에게 사과를 하러 온 것이었죠. そんなことないよ。 이후 미치루 이자백으로 토라오도 풀려나게 됩니다. そしてやっぱりもう一度父と話し合おうと決心したんです。 사건 당일 밤 토라오는 아버지와 화해하기 위해 집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倒れている男を見つけました。そして 사건 현장에 쓰러져 있던 아버지와 미치루를 발견하게 됩니다. そこにミチルがいたんです。幽霊でも見たような顔をして僕を見ていました。実際幽霊だと思ったんでしょうね。たった今殺したはずの男が目の前にいるんですから。 이후 토라오는 이번 사건이 자신 때문에 벌어졌다는 죄책감에 父が命を落とすことはなかった。ミチルが罪人になることもなかったんです。 모든 죄를 스스로 떠안으려 했던 것이었죠. トラオさん、ルリコさん、よかった。本当によかったわ。 그렇게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하였으나 トラオ、お前はもう私の息子ではありません。お前が二人の娘に対していい加減なことをしたことがお父様を死に追いやったのです。お父様の財産に手を出せないように
明日きっぱりと手を打ちます。 키누코는 모든 사건의 원흉이라 생각되는 토라오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さあ今すぐこの家を出て行きなさい。奥様 재산은 물론 집에서까지 쫓겨난 토라오. 旦那が死んで今度は息子を勘当とはね、どんどん人が減っちまって、立派なお屋敷も宝の持ち腐れですわね。 그리고 잠시 뒤 느닷없이 나츠키 저택으로 돌아가는 카우지. 何をそんなに急いでるんですか。真犯人をお迎えする準備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그의 말을 통해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죠. ハンドリオン、お前どうやって逃げ出したんだ。小暮さん人違いです。うるさい、もう君には騙されんぞ。 그리고 곧이어 しまった。何事ですか。 진범이 또다시 범행을 실행합니다. おやしなさい。サンドリオン、 다행히 미치루 동생의 도움으로 범행을 막을 수 있었고 一体誰なんです。 그렇게 진범이 루리코임이 밝혀지게 되죠. ルリコさん。そうです。彼女は財産を狙ってトラオさんに近づいた。 나츠키의 재산을 노리고 토라오에게 접근한 루리코. 하지만 그의 도망 계획을 알게 되자 주저없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先ほど絹子さんがトラオさんには財産をやらないと言ったのは、あれはお芝居です。私がそうするようにお願いしたのです。 키누코가 토라오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선언은 루리코에게 또다시 범행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었죠. そうよ。お母さんに言われてあの男に取り入ったのよ。簡単だったわ。ちょっと哀れな身の上話をでっち上げたら僕が助けてあげるですって。 하지만 사건이 근저엔 돈이 아닌 애증이 느껴집니다. 私を愛してると言ったくせに、いずれあの女の元に戻ると言い出すに決まってる。その前に何もかも奪ってやる、そう思ったのよ。あなたにそんな権利はない。 자신이 토라오에게 선택받은 건 그저 동정일 뿐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미치루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있어서 이번 사건의 본심은 재산이 아닌 토라오에 대한 애증이라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루리코가 체포되며 こちらです。 실제 배우라 할 수 있는 희대의 악녀 또한 이번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しくじったね。 2005년에 방영된 아가사 크리스티의 골프장 살인 사건을 원작으로 한 명탐정 아카우지 타카시 2부작 중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영국 추리 소설의 고전적 구조를 일본 정서와 배경에 맞게 재해석하여 선보인 작품으로 빠른 템포의 전개와 일본 고전 추리물 특유의 연출이 어우러져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고전 추리물과 일본 특유의 섬세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どうもありがとう。バカだな、自分で売った本をまた買うなんて。私やっと気づいたの。これ本当はとっても前向きなお話なんだって。フランス語読めないくせに。じゃあフランス語の辞書も買うわ。そんな必要ないよ、僕がちゃんとこういう。自分の力で読みたいの。僕が新しいサンドリオンのお話を書いてあげるのに。書くって？ラジオドラマの脚本だよ。放送局に送ってみようと思うんだ。ここセリフを言う人の名前が抜けてるわ。ああ、ここには主人公の女性の名前が入るんだ。まだ決まってないの？知らないんだよ。だってまだ君の名前を聞いてないから。はい。
それじゃあまたね。